자, 94쪽이죠. 94번. 뭐, 두 번 해도 되니까. 92번부터. 예. 평생교육법 다 받으셨죠? 평생교육법. 자, 92번. 현행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된 평생교육사의 직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지금 평생교육사 한번 봅시다. 평생교육사 문제는 지방직에서는 안 나왔어요. 지방직에서는 안 나왔는데 국가직에서는 나왔죠. 그래서 평생교육사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조에 있는지 한번 볼까요? 평생교육사. 확실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24조. 24조 평생교육사. 우리 시험들 행정법도 그렇지만 법도 전체 체계를 갖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체계를 갖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평생교육사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거기 이 평생교육사에서 이 24조 1항 교육부 장관은 평생교육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평생교육사 자격을 부여하며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발급해야 된다. 그래서 작년에 평생교육사 문제 국가직에서 나온 건 거기 24조 1항의 2 있죠. 2호. 1항의 2호가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 기관, 즉 학점 은행 기관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서도 뭐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평생교육사 자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전에는 여기서는 받을 수가 없었는데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시험에 나왔죠. 그래서 평생교육사 알아두시기 바라고. 자, 거기 부분 그래서 24조 1항의 2 부분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 2항 봐요. 2항. 24조 2항. 평생교육사는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평생교육의 기획, 그 다음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 옛날에 사회 전문 요원이었어요. 원래는 사회교육이라고, 평생교육하기 전에는 이제 사회교육기관이라고 많이 불렀어요. 거기서 사회 전문 요원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교수 업무가 없었어요. 근데 평생교육사로 바뀌면서 무슨 업무가 들어왔다? 교수 업무가 들어왔다. 그래서 교수 업무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으면 되겠죠. 일단은 좋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인지 그냥 예를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예시. 자, 평생교육사가 배치돼야 될 곳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학교 평생교육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학교 평생교육, 그렇죠?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그냥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방과 후에 평생교육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방과 후에. 그 다음 학교 뭐가 있다고 그랬어? 형태. 우리가 인천에도 있을 거예요. 인천에도 학교 같은데 보니까 무슨 중학교, 고등학교가 아니라 그냥 평생교육 시설 이렇게 써져 있단 말이에요. 학교 같은 건물인데 그 학교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학교 형태 평생교육. 그 다음 학교 부설은 우리 쌤들 대학교 가면 평생교육센터 있죠. 그걸 학교 부설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 이제 사업장 부설. 사업장 부설은 어디, 자, 평생교육시설은 우리가 대표적인 데가 롯데백화점이나 이런 이 백화점 같은 데로 그랬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또 어떤 게 있겠어요? 사내대학, 원격대학, 그 다음 시민사회단체. 시민사회단체는 아시다시피 경실련, 참여연대 이런 데입니다. 그 다음 또 어떤 게 있다고 그랬어요? 언론기관 부설. 언론기관 부설이면 당연히 어디가 있겠어요? 그쵸? 뭐 MBC, KBS 이런 데 부설. 그 다음 지식인력개발. 그럼 하나, 둘, 셋, 넷. 맞죠? 9개 전체. 그럼 여기서 잘 봅시다. 자, 여기는 학교 평생교육은 이게 평생교육사 뭐 하는 거냐면, 자, 여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롯데백화점 평생교육센터에 여기서 근무하는데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교육에 관한 전문가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평생교육 이런 교육기관에는 반드시 평생교육사를 둬야 돼요. 뭐 사업장 부설이면 3급 이상이면 되는데 그 급수까지는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뭐 하냐면 내가 지금 여기에서 필요한 게 뭔지, 여기 고객들이 뭘 좋아하고 뭘 필요로 하는지를 수요조사 같은 거에서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뭘 좋아하더라. 뭐 꽃꽂이 같은 걸 좋아하더라. 그런 것들 좀 했으면 하더라. 또는 인문학 강좌 같은 거 했으면 좀 원하더라. 그러면 그런 것을 기획해요. 그 다음 당연히 모셔와야 되겠죠? 그래서 진행해요. 심지어 자기가 전공이 자기가 뭐였다. 자기도 이를테면 뭡니까? 원예학과를 나왔다. 그래서 자기도 꽃꽂이에 대해서 좀 전문가다. 그럼 자기가 뭐 할 수도 있어요? 꽃꽂이 강좌를 강좌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무슨 일을 하는지.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한다고 돼 있어요? 거기 기획하고, 그 다음 진행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교수까지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잘 봐요. 이 학교라는 곳은 교사들은 맨날 학생들 대상으로 보여요. 수업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분석하고 평가하죠. 교수하고. 그러니까 학교는 평생교육사를 두어야 한다가 아니에요. 둘 수 있다. 그냥 방과 후에 그래도 선생님들 귀찮으니까 둘 수 있다로 돼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다 두어야 한다로 돼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 다음, 자, 이제 무슨 말인지는 알겠고, 그 다음 여기 봐봐요. 여기 이제 나중에 또 한 번 더 나오겠지만, 여기서 학력을 인정해주는, 여기 다니면 학력으로 인정해주는 곳이 학교 형태, 그 다음 사내대학, 원격대학, 세 가지. 그래서 학교 형태는 고등학교 학력까지. 그 다음 사내 원격대학은 학사학위. 여기까지 이해는 됐죠? 물론 이제 요즘은 석사까지도 가능하기도 한데 어쨌든 여기까지는 일단은 법상으로는 조금 더 보겠지만 학사학위. 이해는 됐을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석사학위를 받으면 평생교육법에 입각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고등교육법. 대학을 규정하는 거기에 입각해서 하는 거니까 여기까지만, 그런 것까지는 좀 어려우니까 여기까지만 일단 생각합시다. 그 다음, 자, 여기는 학력을 인정해주고, 다시요, 여기 빼놓고는 전부 다 두어야 한다고, 여기는 뭐다? 둘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자, 평생교육사는 3급이에요, 3급. 3급, 2급,
1급이에요. 상급은 수준은 대학 수준이고 2급은 대학원 수준이에요. 선생님 그렇다고 해서 대학에 2급을 둘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3급을 다 나온 사람은 수준만 높여서 대학교에서 가르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그런 게 아니라 수준이 대학원 수준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여기하고 여기는 뭘로 할 수 있어? 그냥 봐봐요. 뭘로 딸 수 있어요? 3급을 시험 봐서 딸 수 있고 2급도 시험 봐서 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냥 2급도 3급 없이 2급으로 바로 시험 봐서 대학원 수준으로 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꼭 3급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1급만큼은 시험 봐서 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따야 돼? 경력이 있어야 돼. 경력으로 올라가요. 경력. 그러니까 1급 시험이라는 건 없어요. 1급 시험이라는 거. 자, 한국사 인증 보면 3급 있죠. 2급 있죠. 그럼 3급 안 따고 2급 딸 수 있죠.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 그런데 보통은 어떻게? 1급만큼은 한국사 인증은 1급도 시험 봐서 딸 수 있죠. 근데 여기서는 평생교육사는 1급만큼은 경력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에서 1급을 요구하는 데는 어떤 데게 조금 학력 같은 거 인정해 준 데는 1급까지도 있어야 되겠죠. 자,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좋겠다. 자, 그래서 이거 문제 또 나올 거니까 거기 쌤 그러면 92번 풀어보니까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요구 분석, 개발, 운영, 평가, 컨설팅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인적, 물적 자원과 예산 확보, 학습자에 대한 학습 정보 제공, 생애 능력 개발, 상담, 교수, 평생교육 진흥 관련 사업계획 업무. 딱 보니까 쉽게 말해서 교사죠. 물론 교사도 수업 계획하고 하는 것처럼 그런 교사인데 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누가 가져와야 되겠어? 다시요. 거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소요되는 인적, 물적 자원과 예산 확보하는 것은 이 사람이 확보하겠어요? 다시 한 번만. 롯데백화점에 있는 평생교육사가 여기 예산 확보하고 그래야 돼요? 말이 안 되죠. 여기 누가? 소유주가 해줘야 되겠죠. 소유주가 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돈을 갖고 하겠어? 그래서 그런 이야기. 이건 뭐 문제 풀 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2번 문제고, 2번이 답이고, 93번 평생교육법 제25조 학교 부설 평생교육 시설에 관한 규정으로 옳지 않는 것은, 옛날에는 25조였는데 평생교육법이 계속 개정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뒤로 밀렸어요. 그래서 학교 부설 그러면 어떤 건지 알면 되겠어. 우리가 대학교 부설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 학교 부설이면 이를테면 우리가 제일 초등학교 중학교도 부설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일 많은 게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여기 같으면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러면 자,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30조로 가봅시다. 자, 29조에서 30조로 가는데 29조 2에 뭐가 또 이번에 개정돼서 들어왔어요. 2019년도에. 학점 은행기관에도 평생교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마치 어떤 것과 똑같이 학교에서 하는 평생교육과 같으니까 그런 형태가 똑같으니까 그걸 29조 2항에 넣어놓는 거예요. 29조에다가 29조 2항이 있죠. 자, 학교 부설 평생교육 시설 펴놓고, 자, 각급 학교의 장은 당의 학교의 교육 환경을 고려해서 그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각급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 실시자가 당해 학교의 도서관, 박물관, 기타 시설 이용하고자 하더라도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겠어요? 규정 없겠죠. 3번 대학의 장은 대학생 또는 대학생 외의 자를 대상으로 자기 지도를 위한 직업교육과정 등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각급 학교의 시설은 다양한 평생교육을 실시하기에 편리한 형태의 구조와 설비를 갖춰야 한다. 자, 31조로 와서 자,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에서 각급 학교의 장은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양을 증진, 직업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시설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각급 학교의 장은 관할청에 뭐 해야 된다? 보고해야 된다. 아, 그럼 이건 뭐다? 보고다. 그렇죠? 자, 조금 더 다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자, 대학의 장은 대학생 또는 대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자격 취득을 위한 직업교육과정 등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그 다음, 각급 학교의 시설은 다양한 평생교육을 실시하기에 편리한 형태의 구조와 설비를 갖춰야 한다. 우리가 23대 방금 이제 32조로 바꿔졌지만, 아니 30조로 바꿔졌지만 30조 어디에도 2번과 같은 조항은 없죠. 여의치 않을 경우 거부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은 없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7급에서는 이런 조문 하나를 그대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 조문 가지고 틀리지는 않겠죠. 자, 그 다음 평생교육법상 학습휴가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학습휴가제는 8조입니까? 학습휴가제 그렇죠? 8조 맞죠? 제 8조 봅시다. 학습휴가제가 있죠. 자, 왜냐면 선생님 아시다시피 평생교육은 꼭 한 문제 나오잖아, 그렇죠? 선생님들이 평생교육과에 많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근무하면 담당 업무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시험에 출제되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법상 학습휴가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서비, 교육비, 연구비 등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교육기관 소속 직원의 경우에는 무급으로 가능하다. 공공기관 소속 직원의 경우에는 무급으로만 했으니까 틀렸겠죠. 자, 1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의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 제한한다. 딱 봐도 1번이죠. 그렇죠? 학습휴가제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봅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장 또는 각종 사업부 경영자는 소속 직원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유급 또는 무급의 학습휴가를 실시하거나 도서비, 교육비, 연구비 등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다. 재량 조항이죠. 재량. 강제 조항 아닙니다. 재량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딱 94번은 1은 맞고 2는 공공기관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무급으로든 유급으로든 가능하죠. 3은 100인 이런 거 없죠. 4 지방자치 이것도 없죠. 그래서 학습휴가제를 꼭 알아두시 바라고. 학습휴가제를 강조하는 데가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특히 학습휴가제를 강조하는 게 OECD의 무슨 교육? 순환교육,
OECD 순환교육에서는 학습휴가제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특히 유급의 학습휴가제를 실시하자고 해요. 근데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는 못 미치죠. 유급 또는 무급이고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평생교육법에 근거할 때 평생교육기관이 아닌 것은 교육감에 등록된 학교 교육과 교습학원. 자, 그 다음 관할청에 보고된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교육감에게 신고된 시민사회단체 평생교육시설, 그 다음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업장 부설 사내대학. 아까 쭉 봤죠? 그러면 답은 당연히 1번. 자, 우리나라 평생교육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국가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사람과 그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문화적 학점 인정제죠. 헌법은 국가가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죠? 32조 5항이죠. 헌법 32조 5항. 자,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 업무를 수행한다. 맞죠? 대표적인 평생교육 제도인 독학학위제, 학점은행제, 평생학습 계좌제, 배움카드, 내일 배움카드제. 이건 평생교육법에 규정된 거 아니죠? 그래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지는 않죠. 자, 내일 배움 카드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 97번.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적자원을 개발 관리를 위해서 국민의 개인적 학습 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제도는 학습 계좌제. 그쵸?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학습 계좌제는 몇 조에 나왔냐면 24조인가? 어, 23조? 네, 미안합니다. 23조. 23조에 학습 계좌제 나왔죠? 굉장히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습 계좌제는 굉장히 이 평생교육의 완결판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학습 계좌제. 교육부 장관은 누가 주체입니까? 지금 교육부 장관입니다. 동그라미 쳐놓고. 국민의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적자원의 개발 관리를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국민 평생교육 촉진, 인적자원 개발 관리도 들어갑니다.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국민의 평생교육 촉진, 인적자원 개발 관리. 그렇죠? 학습 계좌를 국민의 개인적 학습 경험을 종합적으로 국민 학습 계좌를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를 도입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대상은 누굽니까? 국민입니다. 전체 국민. 교육부 장관은 제1항 학습계좌에 관리할 학습과정을 무슨 영으로? 대통령, 동그라미 쳐 놓으십시오. 대통령령. 교육부 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 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평가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평가 인정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그래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평가 인정을 받은 경우는 반드시 취소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2호, 3호에 있는 것들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교육부 장관은 제3호, 2호 및 제3호에 따라 평가 인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간과 절차에 따라 평생교육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해야 된다.
자, 교육부 장관은 사항에 따라 시정명령하는 경우 평생교육 장학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교육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장은 제16조 2에 따라 평생교육 이용권으로 수강한 교육 이력을 학습계좌를 통해 관리할 수 있다. 이것도 신설됐죠, 작년에. 교육부 장관은 학습계좌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장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래서 학습계좌에 대한 조항은 좀 다 외워두시기, 그러니까 외울 필요는 없지만 좀 많이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평생교육 학습계좌제에 대해서 좀 봤고, 95번. 평생교육법에 근거할 때 이건 했고, 다시요. 이건 또 나왔네. 평생교육법에 근거할 때 평생교육기관이 아닌 것은, 이거 했죠, 95번. 96번, 우리나라 평생교육제도 했고, 미안. 해놓고 또 아이고. 98번. 평생학습사에서 학력은 전통적인 학교 체제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습과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평생학습 인증 시스템이 아닌 것은, 그쵸? 자, 쌤 아닌 거 어떤 겁니까? 학점은행제 실시하고 있죠? 평생교육사 자격제, 아까 3급, 2급, 1급 했습니다. 독학학위제, 독학사 제도 있죠? 그 다음 문화생 학점 학력 인정제. 자, 문화생 학력 평생교육사 자격제? 자격이죠. 잠깐만. 뭔 일이야? 우리 98 해설 좀 읽어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쏘리. 학점 인증 시스템임을 물어봤구나. 쏘리. 문제에서 학점 인증 시스템이죠? 학점 인증하고 평생교육사 자격제하고는 관계없죠? 학점을 인정해 주는 거. 시스템은 우리가 학점은행제, 독학사, 문화사 학력 인정제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쏘리. 문제를 잘못 읽었습니다. 문제 학점 인증 시스템을 물어봤죠? 시스템이 아닌 걸 물어봤는데 제가 잘못 찾았습니다. 그 다음 99번 문제. 독학학위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교육과정, 전공기초과정, 전공심화과정 등의 3개의 시험을 통과하면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데 선생님 세 단계입니까? 4단계입니까? 4단계. 굉장히 어려운 시험입니다. 단계는 그 밑에 있죠. 100번 문제. 그때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은 일정 조건을 갖추게 되면 독학사 제도의 시험 응시 자격이 활용될 수 맞죠? 자,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독학사 제도 이것도 무슨 말이 안 되겠죠? 그 다음 교육부 장관은 독학학위제의 시험 실시 권한을 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위탁하고 있다. 이건 맞고. 자, 그러면 독학학위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어렵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 우리나라 독학자 학위 취득 시험 단계에서 가로 안에 들어갈 것은
그래서 자, 단계를 보면 어떤 단계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먼저 교양과정, 그 다음 전공 기초과정, 전공 심화과정, 4단계는 학위취득 종합시험. 그러니까 다시 봐봐요. 교양과정을 봐야 됩니다. 그 다음 전공 기초과정, 그 다음 전공 심화과정, 그 다음 그렇죠. 거기 있는 학위취득 종합시험. 독학사제도를 조금 설명해 주면 이런 거예요, 쌤. A라는 사람이 고등학교만 나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뭐 할 수 있는가? 이 학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대학교 가는 방법이 있겠죠, 일단은. 근데 그럴 시간도 없어. 그렇죠? 또는 돈도 없어. 그런 방법이 뭐가 있냐면 학점은행제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학교 같은데 필요한 시간만 시간제 등록을 해요. 그래서 그 학점을 다 따서 하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독학사 제도가 있어요. 독학사 제도는 모든 뭡니까? 학과에 다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이를테면 간호학과, 그 다음 유아교육학과, 그 다음 뭐 행정학과 몇 개 과만 있어요. 8개인가 9개 과밖에 없어요. 그래서 독학사제도는 혼자 공부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학사학위를 따는 거예요. 혼자 공부.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교 다닐 때 어떻게 배워요? 우리가 대학교에서 교양 과목 배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전공 선택이나 필수 이런 거 배우듯이 어떤 거 교양 과목에 대한 시험을 한번 보고, 그렇죠? 교과 교양 과정. 그 다음 어떤 거? 그러니까 만약에 간호학과라면 간호학에 대한 교양 과목에 대한 시험을 보고, 전공 기초, 그 다음 전공 심화, 그 다음에 이제 학사를 하기 위한 종합시험. 4단계를 거쳐서 학사를 한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독학사로 학사를 따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쌤이 이렇게 문제가 사실 조금 깊이 있게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01번 평생교육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학점은행제는 다양한 학습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나 학위취득은 불가능한 제도이다. 학위취득이 불가능할 리가 없죠.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고 학습계좌는 학습자에게 교육비를 무상으로 지원을 이건 말이 안 되죠. 자, 시간제 등록제는 대학에 입학장이 있는 사람이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그렇죠? 자, 그 다음 산업대학은 원격교육을 통해 정시학위를 산업대학이 무슨 원격교육이야. 그렇죠? 일반 오프라인이죠. 그래서 잠깐만 산업대학은 원격교육을 통해 정시학위를 수여하는 제도이다. 자, 거기 3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니 3번은 맞고 4번 산업대학 오프라인 대학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맞습니다. 3번. 죄송합니다. 그 다음 102 학점은행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평가 인정의 기준, 학점 인정의 기준, 학위 수여 요건에 대한 사항은 기관 운영의 편의성 차원에서 해당 대학의 장이 정한다. 자, 학점은행제에 대해서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하면 자기 마음대로 정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누가 정하냐면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평생교육진흥원장이 고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통일돼야 되겠죠. 인하대학은 뭐 이를테면 100학점만 받으면 되고 인천대학은 140학점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통일됩니다. 교육부 장관이 보통 인정해주고 국가에 있어서 평생교육진흥원장이 고시를 해줍니다. 그 다음
평생교육 훈련기관이나 독학사 시험 및 독학시험 면제 교육과정이 이수 등의 학습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지만 국가기술 자격은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죠? 자, 거기에서 자, 이 평생교육 자, 2번에서 평생교육 훈련기관이나 독학사 시험 및 독학시험 면제 교육과정 이수뿐만 아니라 국가기술 자격도 학점으로 인정해 줍니다. 학점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 다음 3번 표준교육과정은 학위의 종류에 따른 전공별로 정하되 전문학사 과정의 학위 최대 최소 이수학점은 140학점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것처럼 자, 최소학점이 이수학점은 전문학사 경우는 80입니다. 전문학사는.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학사는 전문대학 나온 걸 이야기해요. 일반적으로 일반학사 같은 경우는 140 맞는데 전문학사는 80점입니다. 4번은 맞습니다. 학교뿐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형태 학습 경험을 제도적 인정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하는 학점이나 학력 또는 국가 자격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공인된 학습 경험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최소한 이렇게 기출 지문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기출 지문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전문학사는 80입니다. 우리가 일반학사, 전문학사는 전문대학 나왔다는 뜻이고 일반학사는 140입니다. 103번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평생학습도시의 효시는 1868년 아들러가 아니라 허친슨이죠. 허친슨. 그 다음 평생학습도시는 일본에 있습니다. 일본. 최초의 평생학습도시는 일본입니다. 자, 평생학습도시 유형 중 산업혁신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이고 광범위한 재생 전략을 기본으로 한다. 그런데 쌤, 그 평생학습도시 유형에 있어서는 재심 전략을 하는 건 지역사회 뭡니까? 지역사회 재생형입니다. 지역사회 재생형. 이것도 우리 선생님들 안 갖고 있죠? 유형도, 평생학습도시 유형도 한 번도 안 봤죠? 이것도 사실은 좀 봐둬야 되는데. 봐둬야 되는데, 4가지 유형이 있어요. 4가지 유형. 또, 선생님, 일단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선생님 밴드에다 올려볼 거니까 보시기만 하십시오. 자, 그 다음 4번이 맞죠? 4번이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광명입니다. 광명. 그 다음 평생학습도시는 시, 군, 구 단위로 하고 있죠? 꼭 알아두십시오. 다시요. 평생학습도시는 시, 군, 구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인천광역시는 평생학습도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연수구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요. 평생학습도시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최초 평생학습도시는 일본입니다. 그 지역까지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일본. 그렇죠? 그 다음 우리나라는 광명이다. 그 다음 시군구로 제시한다. 그 평생학습도시를 이야기한 최초 학자는 허친스다. 허친스 항존주의자 있죠. 항존주의자 허친스 있죠. 그 항존주의자 허친스가 주장했습니다. 30대의 시카고대 총장을 했던 사람들. 30대의 시카고대 총장. 자, 항존주의 다 알죠? 자, 교육철학, 미국의 교육철학이 있어요. 항존주의. 아들러도 항존주의자는 항존주의자인데 허친슨이 주장했습니다. 교육철학 할 때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 평생학습도시는 이 정도로만 외워두시면 돼. 이 정도 넘어서 나올 리는 없으니까. 평생학습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쌤 쭉 읽어보니까 적절하지 않는 것은 몇 번일 것 같아요? 쌤 104번은 자 4번 평생학습도시인데 표준화된 교육과정은 정규교육과정, 정규학교죠? 정규학교에서 이야기될 수 있는 거죠. 뭐 이건 읽어보면 답을 찾을 수 있는 거라. 자, 그 다음 105번. 자, 다음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허친스의 학습사회론 이후 발전된 개념이다. 학습 공동체 건설을 도모하는 총체적 도시 재구조화 운동이다. OECD의 한 보고서는 쭉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 그 밑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산업의 혁신형, 학습 파트너형, 지역사회 재생형, 이웃 공동체 형성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그런다? 평생 학습 도시라고 그런다. 자, 몇 조에 나왔냐면 평생 학습 도시는 18조입니까? 평생 학습 도시가 아까 15조 미안합니다. 15조. 자, 봐봐요. 이번에 또 바꿔진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봅시다. 거기 평생학습도시 15조 봤죠? 그런데 시군구 단위로 우리가 설치한다고 그랬죠? 근데 제주도 때문에 제주도가 우리가 특별자치시라고 그러죠? 그래서 특별자치시, 그 다음 시, 군 및 자치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제주도는 특별자치시로 돼버리니까, 그렇죠? 제주도 뭘 신청하려고 한다면 평생학습도시를 신청해야 되는데 제주도만큼은 그냥 제주도 자체가 들어올 수 있대. 제주도 50만이에요, 인구가.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기 연수구, 여기 어디라고 그랬죠? 무슨 구라고 그랬죠? 미추홀구도 50만 넘잖아. 못 되는가? 미안합니다. 뭐 미추홀구하고 연수구 섞어놓으면 거의 비싸게 아마 제주도 인구 될 거예요. 50만 정도. 미추홀구도 몇 만이라고 돼 있어요? 40만. 그러니까 제주도 특별자치시는 거의 이 구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걸 굳이 나눌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그냥 제주도만은 그냥 니네는 그냥 다 신청해도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작년에 바꿔진 규정이 그러니까 작년에 바꿔졌죠? 2016년 거기 평생학습도시 보니까 2021년 6월 8일 날 개정됐죠. 그다음 그 밑에 15조의 2 보니까 평생학습도시도 있는데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도 있죠. 그럼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연수구에서 진작에 평생학습도시를 신청했어요. 그럼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는 신청할 수 있을까요? 예. 어떻게 알아요? 나와 있어요.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만 알면 됩니다. 이건 한 번 정도만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06. 다음 설명에서 해당하는 평생교육 제도는 딱 봐도 대학 졸업 또는 전문대학 졸업 제도를 인정해 준대요. 여러 가지 학점을 따면. 학점? 은행제. 우리나라 평생교육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학점 은행제에서는 표준 교육과정을 정하고 있지 않다. 학점 은행제는 당연히 어느 정도 표준화된 교육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교육과정 같은 거 어떤 거 받고 몇 학점 이수하고 그런 게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독학사 제도는 일정한 학위 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자격인 학점을 취득한 경우 부분적으로 시험 면제받을 수 있다. 이 법이 맞죠? 평생교육사 자격증은 평생교육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이지만 국가에서 아까 부여했었죠. 3급, 2급, 1급. 우리나라 평생학습도시 운동은 중앙정부 수준에서 먼저 진행된 게 아니라 광명시에서 진행됐다고 그랬죠.
그 다음 108. 학습 경험의 평가 인정 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그쵸? 학점을 인정은 학교 내외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형태의 학습 경험과 자격 학점을 인정하고 기준이 충족되면 학위 취득이 가능. 아까 80학점이 넘으면 전문학사, 140학점이면 일반학사, 그쵸? 그 다음 독학사 제도는 학사의 자기주도 학습 정도가 학사학위 취득의 수준에 도달하는지를 평가하여 국가학위, 맞죠? 학습 계좌는 국민의 개인적 학습 경험을 국가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평생교육의 인적 자원 개발을, 아까 목적이 인적 자원 개발은 있었죠. 맞고. 그 다음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소양 등 표준을 국가가 규정한 것으로 개인의 학력과 경력을 기초로, 개인의 학력과 경력이 아니라 일반적인,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자, 이 정도 하면 기본은 갖췄다고 하겠다. 자, 봐봐요. 자, 이 A라는 사람이 회사에 취업하고 싶어요. 근데 기초 직무 능력을 갖췄는지 여부를 뭐 한단 말이에요? 원한단 말이에요. 기초 직무 능력을 갖추면 그냥 갖춘 사람 중에서 쓰겠다.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걸 뭐 한다? 국가가 인정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개인을 대상으로 해야 돼? 일반적인 필요한 업무를 대상으로 해야 되겠어? 이를테면 아주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타자 몇 타자야? 400타. 그럴 때 타자도 1급 있고 2급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400타면 몇 급, 몇 급 이렇게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타자 실력 그러면 300타 이상이면 기존 능력은 넘어섰다. 여기 같이 어떻게? 그렇죠. 뭡니까?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을 정해서 기초 능력 표준은 넘어섰다. 이런 식으로 정해준다고. 방금 이야기했다 그러면 개인을 기준으로 해야 되겠어? 일반적인 기준으로 해야 되겠어? 일반적인 기준으로 해야지. 개인을 기준으로 쓰면 200타만, 쓰면 300타.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국어 문제야. 말이 안 되고. 그리고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 다음 109번. 이건 우리 선생님들이 딱 봐도 알 수 있겠죠. 가는 학습 계좌제, 나는 학점 은행제. 자, 이제 어떤 거 최근의 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문제. 다음에 해당하는 개념은 특정 계급의 이제 교육 사회 다 포함해서 특정 계급적 환경에 내면화된 지속적 성향이나 태도. 자, 체화된 내면화된 지속적 성향이나 태도를 뭐라고 그랬어요? 아비투스. 그렇죠? 자, 아노미는 알죠? 아노미, 혼돈상. 이건 누가 이야기했어? 드류겜의 아노미, 머튼의 아노미 두 가지 다 있습니다. 그 다음 프레레는 파이너의 프레레죠? 그 다음 패러다임도 다 알죠? 갑자기 그 학자 생각이 안 납니다. 패러다임을 이야기했던 학자가. 자, 아비투스고 2번 신교육 사역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쌤 옳지 않는 것 학교 교육 과정 또는 교육 내용에 주목한다. 자, 우리 쌤 신교육 사역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 교육 사역은 이론적인 부분하고 어떤 거 현상하고 이론적인 부분에는 고시하고 미시. 자, 미시에는 신교육 사역이 있는데 신교육 사역은 사실은 해석학적 접근 플러스 지식 사역 이랬죠. 그렇죠? 그러면 자, 지식 사역이니까 어디에 관심을 갖겠어? 교과서 내용, 교육 과정, 그렇죠?
그래서 학교 교육과정 또는 교육 내용에 주목한다. 불평등의 문제를 학교 교육 안에서 찾는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이 사회적 성격을 탐구한다. 구조 기능주의의 기본. 말이 틀렸죠. 구조 기능주의는 여기 있죠. 우리가 기능론, 갈등론 할 때 정확히 말하면 기능론은 구조 기능이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신교육사학은 구조 기능이론을 비판하고 나왔죠. 그렇죠? 답은 4번. 다음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평생교육 제도는 이런 거 이제 안 틀리겠죠. 학습계좌제. 우리나라 현행 평생교육사 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평생교육사 등급은 1급에서 3급까지로 구분. 맞죠? 자, 평생교육사 2급은 대학 수준에서, 평생교육사 3급은 아까 수준은 2급은 대학원, 3급은 대학, 그렇죠? 그 다음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데에서도 우리가 딸 수 있다고 그랬죠? 기업과 디귿, 그렇죠? 자, 지난번에 분석해 준 것처럼 지방직을 한번 3년간 분석을 해 드릴 겁니다. 한 3년간 그 분석하는데 지방직은 국가직과 달리 일정한 국가직은 3년간 나온 건 잘 안 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방직은 그게 없어요. 지방직은 나왔던 게 있어요. 아주 작년에 나왔던 게 바로 또 약간만 바꿔서 나오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국가직은 우리가 상담은 거의 안 나왔는데 지방직은 상담 꼭 한 문제씩 나와요. 그래서 지방직에 맞춰서 다시 한번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05번 경제협력개발기부. 이건 OECD 나오면 밑에 뭐 찾으면 돼. 그냥 순환 교육. 그 다음 6번은 자, 보편적 특수사회를 나눴다. 누굽니까? 드릴겜. 그쵸? 그 다음 집단의식 전체, 사회 공통적인 것은 보편적 사회화야. 그쵸? 그 다음 문화실조론 주장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이건 작년 지방직 문제죠. 자, 문화실조론. 자, 문화실조론은 답은 몇 번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학생의 학습의 주요 학생 문화적 경험 부족. 맞죠? 문화적 상대주의 관점이라고 그랬어요? 문화적 절대주의 관점이라고 그랬어요? 자, 선생님, 문화에 있어서는 이것만 좀 알아두십시오. 이게 원래는 이렇게 작년에 나왔으면 안 해도 되는데 지방직은 그게 없다고요. 3년간 한번 그걸 경향을 좀 보면 나왔던 게 또 나오고 나왔던 게 또 나오고. 이를 때문에 한국교육사 같은 경우는 개학이 한 3년 동안 계속 개학이 문제 다 나왔어요. 그 다음 신라의 국학 2년 동안 계속 나왔어요. 그러니까 국가직같이 엄격한 그런 게 좀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나와도 또 되고 또 내고 그럴 수 있나. 국가직은 좀 그런 게 좀 엄격하게 구분되거든요. 그래서 자, 좀 봅시다. 자, 문화에서는 문화실조하고 문화다원론이 있어요. 자, 이것도 물론 또 더 구분할 수 있는데 이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 정도만 알아둡시다. 문화실조론은 자, 기본 과정이 뭐라고 그랬어요? 문화 절대주의. 특정 문화가 다른 문화보다 우월하다. 자, 이걸 절대주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어떤 걸로 풀어진다고요? 특정 문화가 다른 문화보다 우월하다. 여기는 문화자원론자는 특정 문화가 다른 문화보다 우월한 건 아니다. 문화 상대주의. 그래서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원래 이제
주로 이제 이 문화 실제로는 미국에서 나왔어요. 미국에서 나와서 백인 문화들이 원주민보다 자기 문화가 우월하니까 원주민들이 자기 문화에 뭐가 돼야 된다, 동화돼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정 문화가 다른 문화보다 더 우월하다는 생각이고 동화주의에 입각해 있어. 동화주의. 그래서 그런데 문화 다원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조금 그걸 국제적으로 확대해 봅시다. 그러면 미국이 자 아프리카 애들에게 문화 실제로는 빠졌다고 하겠죠. 자기 문화가 더 높은데 아프리카 문화는 좀 미개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생각들을 우리나라에게도 똑같이 선교사들이 했습니다. 개학일 때. 그렇죠? 그래서 이 미개한 사람들 우리가 뭐 해준다. 근대화 시켜준다. 뭐 이런 식으로 정근대를 근대화 시켜준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아프리카에다 미국에서 제일 좋은 호텔을 지어놓으면 그 좋을까요? 가장 비효율적이에요. 이 가옥 문화 중에서 아프리카에서 이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진 아프리카의 가옥이 거기서 가장 효율적인 가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아프리카 그냥 미안해 이런 말 표현 써서 그지같이 쳐놓은 집 보고 아우 문화실조에 빠졌어 이렇게 말한다고 말하면 안 되겠죠. 거기서 가장 효율적이라니까요. 그러면 자 어디에서 우리가 북극에서는 이글루가 가장 또 효율적이겠죠. 거기다가 뭐 호텔잖아요. 말이 안 되죠. 가장 비효율적이겠죠. 그래서 그럼 결국은 미국은 아프리카 문화의 문화 실조에 빠졌네. 아프리카 문화가 거기서는 더 좋으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문화 자원론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모든 문화가 그 자체에 독자성과 고유성이 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표현해요. 외울 때 우리 도쿠다이 알죠? 도쿠다이가 뭐야? 됐습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도쿠다이가 이렇게 해요. 그냥. 그래서 이때 독자성, 고유성, 다양성, 가치성을 가지고 있다. 각 문화마다 독자성과 고유성과 다양성과 가치성을 가지고 있다. 이 생각을 하는 게 문화 자원론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교육적으로 적용해 봅시다. 여기서는 왜 그러면 뭐 하는 사람들이 학업 성취가 낮은 사람들이 생기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은 문화 실적, 특정 문화에 대한 그러니까 우월한 문화에 대한 문화적 경험이 없어서 문화 실적과 특정 문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과다 또는 결핍인데 과다는 좀 빼고 보통은 결핍돼서 일하는 발달상의 장애를 문화 실조라고 해요. 그래서 자 원주민들 또는 어떤 주류 문화가 아닌 애들이 성적이 낮은 이유는 뭐 때문이다? 주류 문화에 문화적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 여기서는 말도 안 된다고 그러겠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한다? 아니 교과서에 주류 문화만 되는데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저기 틀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는 저는 뭐 때문이다. 여기는 문화적 경험 부족이면 여기는 문화적 편향성 때문이다. 자, 우리 선생님들 아주 쉽게 설명할게요. 여기 한번 아파트촌 여기 달동네가 있는 여기 학교가 있다 합시다. 여기 학교는 아파트촌에서도 오고 달동네에서도 옵니다. 그럴 때 자 A 교수가 뭐라 그래? 달동네에 있는 애들은 제가 음악인데 고전 음악 틀어놓으면 맨날 잠만 자고 그쵸?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힘들어 죽겠어요. 그럼 분명히 이 A 교수는 뭐라 그래? 문화 실조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아파트촌 문화에 결핍돼서 음악적 발달상의 장애를 겪고 있죠. 그러니까 비교서가 뭐라 그래?
저도 그걸 느껴요. 그래서 이번에 어디 갈 때, 가정방문 갈 때, 거기에 있는, 뭡니까, 이 동장하게 이야기해서 청소년 회관에다가 고전 음악당을 설치해 주라고 건의할 생각이에요. 이게 쉽게 말해서 보상교육 같은 거. 그러면 문화실조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비교사는. 시교사는 제 생각은 다릅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아파트의 문화에 있는 아파트촌에 있는 문화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달동네 문화를 만약에 가르친다면 아마 아파트촌에 있는 애들은 아파트에 사는 애들은 상당히 점수가 낮을 겁니다. 그러면 이 시교사는 뭘 말하고 있어? 문화다원론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문화다원론자들은 여기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에 유리하게 돼 있다. 아파트촌 애들에게 유리하게 돼 있다. 달동네 애들에게는 불리하게 돼 있다. 즉 문화적 뭘 갖고 있다? 편향성을 갖고 있다. 그럼 여기서 해결책은 뭐겠어? 아파트촌 문화도 내지만 달동네 문화도 교육 내용으로 가르치면 되겠죠. 다양하게 가르치면 되겠죠. 교육 내용을 다양하게 구성하면 되겠죠. 각 문화들 다 포함시키면 되겠죠.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고 이야기한다면 이해됐어요? 이게 전부였어요. 문화 실제로 나오면 이게 모든 것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말이 안 되죠. 자, 그 다음 8번. 평생교육법상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작년 9급 지방직 문제입니다. 평생학습도시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다. 교육부 장관이 정한다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이야기되어 있었죠.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봐봐요. 자, 평생학습도시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아까 뭘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죠? 다시 평생학습도시 한 번만 다시 봅시다. 아까 15조에 있었나요? 죄송. 내가 교육부 장관이 정한다 이거 맞고 2번이 잘못됐죠? 2번이. 그쵸? 2번이 잘못됐습니다. 2번. 거기 다시 한번 봅시다. 15조 그 다음 다시 미안해요. 거기 15조 3항 보시면 전국 평생학습도시 협의회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죠. 근데 거기 뭘로 정한다고 돼 있어?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죠. 1번은 맞습니다. 1번 맞고 2번이 틀렸습니다. 2번. 자, 거기 교육부령이 아니라 뭘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렇죠? 자, 그 지문 꼭 알아두십시오. 1번하고 2번 지문 꼭 알아두십시오. 자, 아까 평생학습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고 전국 평생학습도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9번 문제. 자, 은행 적금식 그 다음 문제 제기식 이런 것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프레일이. 교육 이론을 기능주의 이론과 갈등주의 이론으로 구분할 때 기능주의 이론에 해당하는 것은 인간 자본론. 그쵸? 자, 그 다음 노울즈가 강조하는 성인학습자의 특징을 옳지 않는 것은 옳지 않는 것.
자, 사회적으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학습한다 맞고, 아동 청소년과 달리 내적 동기만이 학습 원동력이 된, 뭐뭐 많이 해보면 안 되죠. 선생님, 자, 지금 꼭 재밌어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평생학습하고 있잖아. 평생학습은 꼭 아닌지 모르죠. 하고 있는데 학교 가려고 하고 있죠? 재밌어서 하는 게 아니라. 교육이 재밌어서 하고 있어요, 지금? 학교 가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내적 동기만 이러면 틀렸고. 그 다음 12번. 1, 2세 탈학교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990년대 초 학교교육에 대한 비판과 함께 훨씬 전이죠? 훨씬 전입니다. 학습망을 통해서 의무교육에 벗어나자고, 의무교육에서 벗어나자고 그랬죠? 시는 제한한 게 아니라. 그 다음 학교들 자체 폐지를 주장하지는 않았다. 학습이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학교가 반드시 학습의 증진을 가져주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 학교제도, 이 의무교육제도 자체는, 의무교육의 학교제도 자체는 폐지하자고 합니다. 의무교육 자체는. 그래서 자 12번까지 풀어가십니다. 지금 그 문제가 평생학습도 역시 어떻다? 뭘로 나오면 법 같은 걸로 나오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만요. 평생학습도시에서 하나만 더 해봅시다. 어떤 거? 시군구 단위로 특별자치시 시군구 단위로 하고, 우리나라는 광명, 그 다음에 일본이 최초, 그렇죠? 그 다음에 유형이 있다고 그랬고, 자, 저 이제 평생교육 도시끼리 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해요. 여기 뭐, 이를테면 연제구, 그 다음 저쪽에 뭐, 부산에 뭐, 진구 이런 데 다 도시들이 있겠죠. 그런 데서 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할 때는 그런 것에 관계된 건 대통령이요. 그다음 평생 어떻게 어디 지원해 줄 건지 말 건지, 어떤 상황에서 지원할 건지, 얼만큼 지원할 건지를 정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교육부 장관. 그렇죠? 평생학습도시에다가 어떤 상황, 어떤 때, 어떤 조건을 갖출 때 뭐 할 건지, 지원해 줄 건지, 그렇죠? 그런 것들은 누가 정한다? 교육부 장관. 그렇죠? 그래서 지정 및 지원에 관한 것은 교육부 장관이 정합니다. 그거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됐으니까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